안녕하세요. 이혁재서 하시라년 정인박사 이혁재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겨울의 불청객, 콧물찍 쿨럭쿨럭. 다시 말해서, 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염은요, 한자로 보면은, 코 비자에다가 염증할 때 염자죠. 바로 코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하고 비염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기는 그야말로, 기침, 가래, 콧물 이런 거죠. 그런데 비염은요, 감기 같기도 한데 감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코 속에, 코 점막에 염증이 고착화된 상태. 이런 상태를 비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기가 아니라도 비염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감기여서 비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기와는 좀 구별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비염의 종류는요, 이 알러지 비염과 비알러지성 비염이 있습니다. 알러지 비염은 첫 번째는 이 꽃가루 있죠. 봄철에 꽃가루 많이 날리잖아요. 이 꽃가루의 이상 반응으로 해서 재채기 콧물이 나오는 경우와, 자, 보세요. 흉측하죠? 이 진드기입니다. 진드기를 이렇게 확대한 건데요. 평상시에는 이것이 우리가 면역이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면역이 약해지거나 또는 진드기에 대한 특이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이렇게 재채기 콧물을 하는 경우, 이것 또한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공장 폐수, 무슨 뭐 공장 굴뚝이 연기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가정용으로 쓰는 화학물질 되게 많아요. 뭐 샴푸도 있고 비누도 있고 치약도 있고 그죠? 또 주방 세제도 있고 이 전부 다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상 면역 반응으로 해서 비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또한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알러지성 비염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혈관 운동성 비염은요. 우리가 찬바람이 있죠. 찬바람을 확 쐬게 되면은 코 점막이 위축이 되고 혈관이 위축이 되면서 재채기 콧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혈관 위축성 비염이라고 하고요. 비유성 비염은 코 점막이 염증 때문에 붓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코가 막히겠죠. 이걸 비유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 축농증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부비동까지 농이 차서 비염 증상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 비염과는 좀 격이 다른 굉장히 위중한 상태죠. 이것을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빨리 발견되는 즉시 치료를 해야지 하지 않게 되면 심각하게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비염이든 축농증이든 어쨌든 비염은요. 발견 즉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가 심해지면서 비염으로 고착화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기를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감기가 오면 어때요? 처음에 재채기 콧물하죠. 그 다음에는 기침 가래하고 그 다음에 콧물 누렇게 나오고 그 뒤에는 가래 나오지 않아도 그냥 마른 기침만 계속 오래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한 달 정도 한 사이클 지나야 겨우겨우 좋아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비염이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염이 왔다면은요, 또는 감기가 왔다 하면은요, 초기에 제대로 빨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염 치료하신 분 중에서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치료해봐도 낫지 않고 반복되더라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비염이 치료가 된 다음에 감기가 왔을 때 이걸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또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이 치료가 됐더라도 감기가 왔으면요, 초기에 다시 말해서 오한이 나고 온몸이 아프고 이런 초기에 다른 그 다음 증상으로 가기 전에 제대로 치료를 해서 거기서 딱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비염으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 개선입니다. 아까 제가 알러지 비염 이야기할 때 찐득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 환경, 그러니까 습도 조절이라든지 먼지나 또는 그런 것들, 또 진드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주 침구류들을 세탁하는 것, 햇볕을 자주 쬐주는 것, 이런 것.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화학약품, 화학 세제가보다는 일반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비누를 쓴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키워주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잠을 하루에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하루 세끼 꼬박꼬박 제 시간에 정량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음식도 이왕이면은 내 몸에 살이 들고
피가 되는 좋은 음식들로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근데 이 면역력과 관련돼서 가장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찬 음식을 먹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너무 차게 먹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죠. 이 순간. 그러면 그때 면역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면역을 건강하게 지키고자 하신다면 항상 음식은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로 병인 관리예요. 예. 그래서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바로 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병인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몸에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면 그 결과로 비염이 더 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떤 병인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비염이 보다 근본적으로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리자면 과로하면 노곤이 발생하고요. 또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급하게 먹는 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 식적이 발생하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오래 받으면 치일정이 발생을 하죠. 몸 안에 진액이 빠져나가고 진액이 모자르면은 음허가 발생을 하고요.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정체해 있다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담음이라고 하는 병인을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결을 해야만 면역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제가 그 비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비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방 약차예요. 자, 제가 그러면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떤 분들은 뭐 버들강아지라고 하는 분도 있던데 버들강아지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목련꽃 있죠? 목련꽃의 꽃봉오리예요. 그러니까 목련이 보통 4월 초순경에 피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어때요? 꽃이 피기 전에 이런 몽오리 상태가 되어 있겠죠? 그때 채취를 해서 약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한방 약재 이름으로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관상용으로 쓰는 그 목련 있잖아요, 하얀 꽃. 거기서 나오는 신이는 약효가 적어서 잘 쓰질 않고요. 보통 이제 약용으로 쓰는 신이를 쓰는데 이건 약재상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신이는요, 이 말뜻 자체가 신자가 매울 신자예요. 그럼 매운맛을 먹으면 어때요? 덥죠, 열나죠, 땀나죠, 그죠? 그래서 이 신이도 이 차로 마시게 되면요 덥고 열나고 땀나요. 그럼 어떤 분들이 비염이 있을 때 먹으면 좋을까요? 네, 바로 풍한성 비염이라고 해서 찬바람 쐬면 재채기 콧물 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이 신이차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이 좀 냉하고 좀 폐가 냉하고 몸이 냉하고 찬바람 싫어하고 예, 찬 걸 싫어하고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겠죠.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이 나고 이런 열성 체질은 드시면 안 되겠죠. 열성 체질인 분들이 매운 거 먹으면 어때요? 더 땀나고 열 나고 하잖아요. 맞지 않겠죠. 그래서 몸이 냉하신 분들이 풍한성, 그러니까 찬바람이 몸에 들어왔을 때 비염으로 발작하는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재채기, 콧물. 이럴 때 응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약차가 되겠어요. 그래서 드시는 방법은 신이 5g에 500cc 정도의 물을 넣고 끓여서 200cc 정도 나오게 해서 이거를 하루에 3번 정도 나누어서 마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추위 많이 타고 몸이 냉하고 이런 한성 체질에 좋은 건 신이라면 나같이 열 많고 나같이 열 많고 더운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비염 생겼을 때는 뭘 먹어야 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요 약재를 준비했습니다. 요 약재 이름은요 황련이라고 하는 약재예요. 이 황련이란 약재의 특징은 뭐냐? 기본적으로 성질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 맛이 굉장히 써요. 그래서 맛이 쓰면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염증이 있을 때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이 황련은 위장이 열이 많을 때 위장이 열을 풀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위장이 열이 많을 때는 어떤 증상이냐면요. 첫 번째는 입냄새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는 입병이 많이 나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찬 걸 되게 좋아하겠죠. 열이 많으니까 더운 걸 싫어하겠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열이 많은 열성 체질인 분들이 비염이 심하게 왔을 때 활용하면 좋은 약차가 바로 이 황련차예요. 예. 그래서 이 황련차를 우리가 드시는 방법은 황련 이 3g에 뜨거운 물 200ml, 200cc를 붓고 끓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세요. 예. 우린다는 건 뭐예요? 뜨거운 물에 넣어서 이렇게 두는 거죠. 차 우리는 것 같이. 그래서 나온 약차물을 하루에 3번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느냐? 이 황련은 제가 그랬죠. 아까 엄청 쓴맛이 난다고요. 예. 쓰기 때문에 끓이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위를 많이 타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 중에서 열이 많은 분 중에서 비염이 심하신 분들, 코 막히고 또 뭐 누런 콧물이 나온다거나 뭐 재채기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 황련차를 응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쉽게 발생하는, 많이 발생하는 비염에 대한 증상, 또 치료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에서 당장 비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약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잘 활용을 좀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 잘 낫지 않은 질병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시죠? 예. 병인 박사인 제가 여러분의 병인을 제대로 해결을 해서 그 질병을 제대로 고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